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연결합니다. 이 송영길 의원은 얼마 전에 방중단을 이끌고 직접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분이죠. 자, 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며칠 전에 한민국 국방장관 만나셔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김영우 국방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주장은 이건 인용입니다. 정신없는 소리다. 이렇게 일축을 하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의원님? 아니, 왜 사드 배치가 그렇게 조급한가요? 이게 이렇게 지금 중국이 반발하고 우리 경제도 안 좋은데 모든 중국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예. 지금 사드 배치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장 거기 경북 성주에 배치해서 무슨 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요? 네. 오히려 저는 가장 위험한 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게 될까 두려운 거죠. 이 사드 배치로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로키드 마틴 회사와 일본, 북한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은 이번에 미사일 발사로 우리 한중 관계를 이간시키고 결국 미중 관계를 이간시켜서 중국을 다시 자기 편으로 데려오려는 전술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부합하는 행위가 지금 사드 배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 김영우 위원장의 주장을 좀 제가 그 취지에 맞춰서 그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사드 배치 결정이 났는데 실제 배치가 자꾸 미뤄지고 이러면 중국이 그 틈을 이용해서 더 반발할 거고 문제가 복잡해진다. 빨리 배치하는 게 오히려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빨리 배치하고 나면 중국이 기정사실화되고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논리가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않고 네. 그냥 그 자존심 문제로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은 이 사드 배치가 제2의 나토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중국을 포위하는 어떤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되고 나면 한중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진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남겨둬야지 이걸 예. 무리하게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외교적 해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원님? 아니 이거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예. 지금 황교안 총리를 국민이 뽑았습니까? 이 국정농단의 부역 세력의 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아닙니까? 예. 한민구 장관을 국민이 뽑았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 소추가 되면 지금에 있는 내각은 최소한의 관리 행위만 해야지 자기들이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을 결정하고 추진할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이 없는 체제입니다. 예.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잖아요. 새롭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권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국민 주권 원리에 맞는 것이고. 자, 의원님께서 이제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넘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차기 정부로 넘긴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네.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전면 백지화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배치를 하되 다른 어떤 해법을 찾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드를 배치한 이유가 북한 핵실험을 막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드 배치한다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그게 이번에도 핵 미사일 쏜 걸 2분 뒤에 우리가 파악했다는데 북에서 미사일 쏘면 5분 이내에 도착할 텐데 발사 움직임도 2분 만에 파악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동식으로 고체식 연료를 쓰고 또 동굴을 통해 숨겨놔서 임의로 발사할 경우에 이걸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1000개가 넘는 북한 미사일을 날아온 것을 맞힐 생각을 했어야 되겠어요. 그 사전에 이것 개발을 막는 게 중요하지. 이미 북한이 핵 미사일이 날아올 정도 되면 한반도가 이미 전쟁 상태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나라는 경제가 다 망하는 거고 우리 민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어리석은 불장난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결국 사드 배치 결정 백지화로 지금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 문제를 저는 일관되게 사드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예. 후보 입장은 찬반을 고정한 것은 아니고 차기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고 예. 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게 주한미군이 가져오는 것이고 이 운영권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의 무기를 가져오는데 이 대한민국 국회가 심의 동의도 못하면 이게 주권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가 비준 심의를 해야죠. 이게 기존에 있는 무기를 약간 바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적인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으로 주변 국가 관계 속에서 심각한 국가적인 전략적 이해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찬반을 떠나서 국회의 비준 심의를 받는 것이 헌법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개인 의견은 이제 사드 배치 반대이지만 캠판에서는 외교조약 해법 모색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캠판에서 그러니까 지금 모색되고 있는 외교조약 해법이란 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북한의 핵 해법을 찾는 것이죠.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의 해법의 시작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막고 네. ICBM 개발을 막고 네. 핵 확산 금지를 막고 일단 핵 활동을 동결시키는 모라토리움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단계적으로 상호관계 속에서 9.19 비핵 합의 정신회처럼 행동 대 행동으로 핵 폐기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남아 가는 것이죠. 예. 이러한 솔루션을 찾아내게 되면 사드 배치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요. 사드를 미신처럼 믿으면 안 되는 게 사드를 배치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중국과의 관계와 한국 관계가 이렇게 악화돼 버리면 예. 가장 이득을 본 게 북한 아니겠어요? 그럼 중국이 북한 카드를 다시 이제 꺼내 들고 북한을 제재하는데 동참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 네. 가정인데 지금 어차피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네. 그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해서 조기 대선이 그 끝나기 전에 사드 배치가 완료가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요. 근데 그 대선 결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새 정권에서 이미 배치된 사드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이거 국회 비준 상의로 일단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국회 비준 심의를 요구할 겁니다. 예.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게 하면은 다시 뜯어 갖고 미국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아니 거고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거죠. 그거를 심의할 수도 없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습니까? 주한미군에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의원님 그 이제 중국 방문하셔서 왕이 외교부 장관 직접 만나시기도 했잖아요. 네. 이 중국이 지금 이제 경제적 보복은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보복의 수위와 범위가 혹시 정치 군사적인 분야로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군사적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군사적 보복이라고 하는 거. 전략 무기를 우리의 이제 대한민국을 표적으로 배치를 하는 여러 가지 또 행위가 있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 거기에 상응하는 또 반발이 되고 미군 간의 군사적 대립에 우리가 왜 희생양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인조 시대 때 병자호란 정명호란을 오는 무능한 인조 같은 이런 어리석은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연결했던 그 김영우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점 정치 군사적 보복 가능성을 그러니까 질문을 했더니 만약에 그런다면 중국은 정상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하던데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정치라는 건 외교는 도덕이나 규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해법을 찾아 나가야 외교가 되는 거지. 예. 그런 국민학생 같은 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우 의원에게도 그러니까 질문 드렸던 건데요.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그 부지 조성이 끝난 다음에 체계를 들여야 될 것 같은데 부지 조성공사도 완료가 안 되는데 지금 체계가 지금 들여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겁한 편법이죠. 이게 사실상 공여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외교부 북미국장도 오늘 아침까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소파 협상에 따르면 외교부 북미국장이 공여지 협상을 해야 되고 환경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밤에 무슨 알박기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배치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이 조기 대선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영향일까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건. 이 실제로 수도권도 방어할 수 없는 사드를 네. 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하냐 이거죠. 혹시 그게 이제 이걸 사드 배치 문제를 대선 쟁점화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그렇게 단정할 수 없겠지만 네. 우리 이 절차를 예. 왜 제가 한민구 장관을 만났을 때도 연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국회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네. 외교부 자기 내부의 외교부 북미국장도 모르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론에 보도됐지만 6월 30일 날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을 만나서 아무 결정된 것도 없다 그래놓고 와서 네.
불과 일주일만 좀 지난 상황에서 이거를 예. 전격 발표를 해버리면 상식적으로 이게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 대 국가 한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홍보를 해놓고서 이런 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에 와서도 네. 한민근 장관이 뭐 아직 준비된 게 없다고 그래놓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다 기만한 행위 아닙니까? 예. 아무튼 전환점은 그 롯데가 이사회를 열어서 사드 부지하고 다른 거고 맞교환하기로 의결을 하면서부터가 이제 기점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 혹시 그 롯데가 이렇게 이제 계속 미루다가 결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압력을 넣었죠. 제가 직접 들은 거고. 직접 들으셨다고요? 수없이 압력을 넣은 거죠. 롯데 쪽에? 양쪽에서 압력을 넣은 겁니다. 중국에서는 하지 말으라고 압력을 넣고. 예. 우리 정부에서는 빨리 해라고 압력을 넣고. 그러니 롯데는 오도 가도 못하고 정말 죽을 맛인데 예. 예를 들어서 롯데가 중국에 투자한 게 3조 추가로 심양에 롯데 쇼핑몰에서 2조를 투자하고 있는데 네. 이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러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정부에서 보상도 안 해주는데 이 롯데의 중국 사업이 손해가 날 걸 뻔히 알고 이 부지 협상을 승인해줬다면 그 이상에는 일종의 배임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신동빈이 지금 지난번 70억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줬다 받은 걸로 지금 뇌물 수수 혐의가 지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만약 신동빈을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 구속 여부를 가지고 뭔가 딜을 했을 그 의심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 만약에 우리 정부 당국에 제안을 하고 내지 촉구를 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모든 거 올스톱입니까? 현재 상태에서? 아니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인데 왜 이거를 굳이 지금 부지 공여 협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편법으로 이거를 가져오려 그러냐 이거죠. 예. 이것은 최소한 관리만 하고 새롭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등장한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한중 간에 미중 간에 이런 대립을 좀 완화시키면서 절충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부딪히냐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중국을 적국으로 만들자는 건데 아니 중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지금 하고 북한을 지금 압박하기 위해서 유엔 결의안에 지금 러시아 중국도 참여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고 협력하려는 중국한테 좀 우리가 미흡하지만 좀 더 압박을 하도록 협력을 해야 될 판에 이걸 발로 차가지고 북한 편으로 지금 오히려 가깝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외교가 어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군사적 조치까지 하면 지금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대립한 것도 지금 우리가 해소돼야 할 판에 중국까지 군사적 적으로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본만 좋아할 일이고 네. 로키드 마틴은 무기 팔아먹어서 좋은 일이고 네. 우리는 죽어라고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미국한테 흑자 내면 못합니까? 무기 사느라고 다시 싹 갖다 바치고 있는데. 네, 일단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진행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